삼국무협. 제목, 삼국무협 부제. 마교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고 삼국 간의 영토 전쟁으로 삼한통일을 이룬다. 타겟, 한국, 중국의 20에서 50대. 컨셉, 12개의 기보 획득, 캐릭터 육성, 영토 전쟁. 플랫폼, PC. 개요. 배경 작품에도 캐릭터 생성 오마주 그래픽 스토리 월드 맵 인터페이스 조작법 레벨 및 스탯 경지 일반 공격 체력 및 체력 회복 내공 및 내공 회복 초식 콤보 무공 공격력 체력 공격 속도 밸런스 무공의 레벨업 인챈트 문파 던전 운기조식 기보 시식이 중첩 시스템 기환 공성전 용병 몬스터, 퀘스트, 무공열람 시스템, PVP 시스템, 고발 시스템, 추적 시스템, 이펙트 발동 아이템, 제작 호감도 시스템 말 탑승 셧다운제 과금 체형 면역 포인트 몬스터의 게임머니 드랍량 수입 모델 매복 삽 사계절 무공 시전 시스템 속성 배경 및 작품에도 배경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작품에도 나는 게임을 좋아하고 친구들과 함께 육성 게임을 하는 것을 즐긴다. 그래서 게임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폭력성을 해소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해소함은 물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본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이다. 또 플레이어로 하여금 삼국시대의 궁금증을 유발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본 게임을 기획하면서 삼국시대의 역사가 무척이나 궁금해지고 공부가 하고 싶어졌기 때문이다. 또 매우 기대된다. 그리고 스토리나 퀘스트, NPC의 멘트 등에서 역사적 사실을 포함시켜 플레이어로 하여금 저절로 역사적 공부를 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스토리나 퀘스트, NPC의 멘트 등에서 인,의,의, 지 등을 일깨워주는 캠페인을 하여 비록 게임이지만 인생에 있어 작은 재미이지만 배움을 얻도록 하여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이 게임을 기획하는 밑바탕이다. 캐릭터 생성 01 클라이언트 다운 및 설치 02 클라이언트 실행 03 서버 선택 04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및 보인 인증 05 국가 선택 고구려, 백제, 신라 06 캐릭터 이름 및 체형 선택 07 세부 캐릭터 설정 얼굴 등 08 월드 입장 오마주 리니지 1 타격감, 공격 속도, 육성 및 수집 리그 오브 레전드, 스킬 시전, 4개의 스킬 조합 디아블로 3, 아이템 착용 시 스킨 변화 스타크래프트, 공성전 시 구조물 건설 및 용병 활용 그래픽 로스트 아크와 비슷한 그래픽 구현 하지만 플레이어가 조정할 수 있는 시점 변경은 캐릭터를 45도 각도에서 바라보는 시점은 고정이고 횡으로만 변경 가능하다. 스토리 삼국시대 평화로운 오후 설악에 생긴 한 남성이 약초들이 든 가방을 들고 나무 밑 그늘에서 쉬고 있다.
많은 약초들 가방 안을 보며 흐뭇해한다. 쉬는 것도 잠시 얼른 가방을 챙겨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 앞 몇 필의 말들. 놀라 집으로 뛰어 들어가는데 어깨가 반쯤 드러난 아내 악쓰며 울고 있는 아들 그리고 어머니 마당에 널브러져 흐느끼고 있다. 사내는 고위 관리로 보이는 사내 앞에 포복하며 자신의 식솔들이 무슨 잘못이라도 했냐 묻지만 고위 관리의 싸늘한 반응.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식사 대접이, 즉 이건 나에 대한 모독, 나에 대한 모독은 곧 나라를 능멸하는 대죄. 사내는 죄송하다고 계속 조아리는데 사내의 어머니의 한마디, 땅이 알고 하늘이 알거늘 한나라를 책임. 지는 관리가 아녀자를 겁탈하려 들지 않았느냐. 백성들 보기가 끄럽지도 않더냐 하며 혀를 무는데 꿈쩍도 않는 관리들이다. 고위 관리는 부하들에게 명령한다. 뭣들 하느냐. 어서 이 대역죄인들을 포박하라 하며 수하에게 기속 말한다. 결국 모두 죽임을 당하고 고위 관리는 자리를 떠나며 집까지 불태 운다. 사내에 누군가의 보살핌으로 살게 되는데 그 누군가는 비담의 스승. 산에 눈을 떠보니 무덤이 3개 보여진다. 아픈 몸을 이끌고 무덤 곁으로 가 얼싸안고 흐느껴 울기 시작한다. 너무 서럽게 울어서였을까? 비담의 스승은 사내에게 묻는다. 지금의 감정이 무엇이냐? 화가 납니다. 너무도 화가 납니다. 그 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복수할 겁니다. 몇 곱절은 이 고통 되돌려줄 겁니다. 내 제자와 성정이 같구나. 잠시 고민하던 비담의 스승. 몸부터 추수를 잡구나. 비담의 스승은 치료 목적으로 사내에게 내공을 주입하는데 주입하. 는 도중 크게 놀란다. 불순하고 사악한 기운이 맴돌았기 때문이다. 이내 내공이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비담의 스승은 황급히 내공 을 갈무리한다. 비담의 스승은 무기를 들어 사내를 배려하다 너무도 안쓰럽기에 을 거둔다. 내가 또 다른 악을 만들었구나. 힘을 잘 다스려야 할 것이다.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사내는 스승에게 1번 절하고 무덤에 2번 절하고는 자리를 뜬다. 숙세와 연을 두면 안 되는 것을 후회한다. 이후 사내는 무리를 이끌어 탐관오리들을 학살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탐관오리들의 작당 모의의 역모죄로 또 1번 처형을 당해들 짐승 밥으로 들판에 던져지게 되는데 눈 많은 원망으로 가득 차 감지도 못하고 있는 사내. 그의 주변엔 풀마저 검게 그을리고 검은 기운들만 일렁인다. 이에 돌풍이 불며 검은 기운들이 모여들고 검은 형체가 나타나는
대. 어디선가 들려오는 위압감 있는 목소리. 그대의 원망이 나를 깨웠도다. 본자, 그대에게 힘을 줄 테니 세상모. 등 곳에 원망과 악으로 물들게 하라. 굉음이 들리며 땅이 수백 수천 미터 밑으로 꺼지기 시작한다. 삼국시대의 마교 교주의 탄생비화이다. 이로부터 얼마 후 정체를 알 수 없는 괴수들이 들끓기 시작하고 죄 없는 백성을 학살하기 시작한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잠시 휴전을 선포하고 괴수들에게서 백성들을 보호하고자 무림의 고수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하는데 월드맵 삼국시대의 한반도를 월드맵으로 한다. 각 마을과 마을의 경계도 삼국시대의 한반도를 기준으로 하여 월드맵의 영토를 눈다. 인터페이스 1. 일반 공격, 평타, 3초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축키는 1, 2, 3이다. 2. 성향치를 표시하는 바이다. 3.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표시해주는 바이다. 4. 장착 아이템의 세트를 전환해주는 변경해주는 버튼이다. 세트는 두 종류이다. 5. 퀵 슬롯이다. 단축키는 의사 5, 6, 7, E, R, T, Y이다. 6. 활성화된 버프가 표시된 곳 7. 캐릭터의 전투 모드이다. 평화, 문파, 나라 등이 있는데 예를 들면 문파로 해놓으면 문파원과 동맹문파만 제외하고 모두 공격 가능해진다. 8. 캐릭터의 내공이 표시된 곳 처음 캐릭터를 생성하면 4개이고 경지에 도달 때마다 1개의 내공이 생성된다. 마지막 경지까지 가면 총 16개의 내공을 운용 가능하다. 9. 캐릭터의 체력을 표시해주는 바이다. 10. 채팅창 11. 기능창을 열 수 있는 버튼이다. 12. 무공을 표시하는 창, 무공 슬롯이다. F1, F2, F3, F4 키를 이용하여 12번의 장착을 할 수 있다. 조작법 WASD 키 조작 마우스 좌클릭은 캐릭터의 이동 1, 2, 3 일반 타격 1초씩, 2초씩, 3초씩으로 나뉜다. 키를 누를 시 멀리 있으면 공격을 하러 캐릭터가 다가간다. 토글 아이템 줍기 4, 5, 6, 7, 2, R, T, Y 퀵 슬롯 Z 세트 전환 1세트 2세트 예터 채팅창 활성화 및 채팅 전송 스페이스 바어 장착된 무공 시전키 F1, F2, F3, F4 무공 슬롯에 무공을 전환할 수 있는 키이다. 탭 타겟 변경 가까운 타겟 순 SHIFT 전투 모드 단축키 컨트롤 옮기 조식 시점 변경 및 확대 축소 기능창 단축키는 생략한다. 레벨 및 스탯 레벨은 0부터 300레벨까지 있다.
각각의 레벨업마다 1포인트의 스테디 보너스로 주어지는데 300레벨까지의 경지는 총 12개이고 경지마다 체형에 따라 추가 스탯 보너스가 추가된다. 힘 근거리 공격 플러스 1스탯의 물리 공격력 플러스 1 데미지 향상, 무공 공격력 향상, 근거리 계열 무공 민첩, 회피율 상승, 이동 속도 향상 플러스 1스탯의 원거리 공격력 플러스 1 데미지 향상 공격 속도 향상, 무공 공격력 향상, 굼 계열 무공 근력, 방어력 향상, 체력 회복 보너스, 방어 무공 방어력 향상, 방어 계열 무공 지능, 플러스 1스탯의 마법 공격력 플러스 1 데미지 향상, 무공 공격력 향상, 마법 계열 지혜, 내공 회복력 향상 플러스 240 스탯 달성 시, 무공 슬롯 확장 4개에서 8개로 확장. 경지는 레벨업 구간에서 총 12구간이 존재하며 각각의 퀘스트가 부여된다. 모잉 레벨 10 달성 시 퀘스트 발동 완료 후 깨달음. 삼류무사 레벨 20 달성 시 퀘스트 발동 완료 후 깨달음. 이류무사 레벨 50 달성 시 퀘스트 발동 완료 후 깨달음. 인류무사 레벨 70 달성 시 퀘스트 발동 완료 후 깨달음. 고수 레벨 90 달성 시 퀘스트 발동 완료 후 깨달음. 초고수 레벨 110 달성 시 퀘스트 발동 완료 후 깨달음. 절정 레벨 130 달성 시 퀘스트 발동 완료 후 깨달음. 초절정 레벨 150 달성 시 퀘스트 발동 완료 후 깨달음. 화경 레벨 170 달성 시 퀘스트 발동 완료 후 깨달음. 현경 레벨 210 달성 시 퀘스트 발동 완료 후 깨달음. 자연경 레벨 230 달성 시 퀘스트 발동 완료 후 깨달음. 신화경 레벨 270 달성 시 퀘스트 발동 완료 후 깨달음. 일반 공격. 보통 게임의 일반 공격과 달리 본 게임은 일반 공격이 3가지로 나뉜다. 1초씩, 2초씩, 3초씩 이 3개의 초식 연동으로 콤보 시전한다. 도, 검, 궁, 창 등 무기 착용에 따라 일반 공격의 슬롯이 변경된다. 예 도 1 좌로 배기, 2 올려 배기, 3 내려 배기. 검 1 찌르기, 2 상단 배기, 3 하단 배기. 궁 1 화살, 2 각궁살, 3 애깃살. 체력 및 체력 회복. 체력 HP를 말하며 본 게임은 공격력에 비례하면 체력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체형 1을 선택했을 경우 1레벨 업당 1500피 정도의 최대치가 오르게 되고 경지 도달마다 약 1500피의 2000%를 보너스로 더 때문에 300레벨을 찍으면 대략 85만에서 90만 포인트가 된다. 체력 회복. 체력 회복은 오로지 자연회복으로만 회복 가능하다. 여느 게임처럼 회복물 약으로 회복하는 시스템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자연회복은 3초에 한 번씩 회복된다. 체형 1의 경우 기본 피튀기,
300피인데 사냥을 하거나 전투를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게임의 방어구가 갖는 고유 옵션은 방어구와 체력 회복만이 옵션으로 부여되는데 방어구가 인챈트 되면 방어와 자연 회복량이 상승되어 고 인챈트의 방어구를 사용하면 사냥이나 전투를 하는 데 있어 결코 체력 관리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또 운기조식을 사용하면 체력 회복량이 늘고 회복 시간도 단축되어 전투나 사냥에 있어 수월함을 준다. 내공 및 내공 회복. 내공 캐릭터를 생성하면 평민이다. 내공의 포인트 개수는 4개이며 10레벨이 되어 경지가 무인으로 들어서면 1개의 내공이 추가되어 5개가 되고 다음 경지인 삼류무사에 도달하게 되면 6개가 되는 방식이다. 12개의 경지가 존재하므로 마지막 신화경에 도달하면 16개의 내공을 운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16갑자라고도 한다. 내공회복은 자연회복 15초에 1포인트를 얻고 초식 콤보를 시전하여 30%의 확률로 1개의 내공을 획득한다. 무공은 티어가 존재하며 티어마다 내공 소모 개수가 다르다. 1개 16개. 또 무공 중 경공만은 내공을 소모하지 않는다. 초식 콤보. 초식 콤보는 4개의 체형의 고유 버프라고 보면 된다. 투지 2-3, 2-3, 1-3, 1.5배 공격력 상승, 버프 지속시간 1800초, 사용 레벨 20. 살기 3-1-1-2-1-3-2-3, 1.5배 공격 속도, 이동 속도 상승, 버프 지속시간 600초, 사용 레벨 50. 광폭 2-1-2-1-3-2-3, 1.5배 공격 속도, 10% 공격력 상승, 버프 지속시간 600초, 사용 레벨 170. 인내 1-2-2-3-1-3, 1.2배 방어력 상승, 버프 지속시간 1200초, 사용 레벨 210. 내공회복 1-2-3-1-2-3, 2번 연속 사용하면 매크로 발동, 콤보 시 내공 포인트 30%의 확률로 내공 포인트 1개 획득, 발동 레벨 1. 검기, 검강 3-2-1-3-2-1, 2번 연속 사용하면 매크로 발동, 콤보 시 확률적으로 검기 혹은 검강, 이펙트 발동, 발동 레벨 90 혹은 130. 막기 1-1-1-1 막기로 막을 수 있는 무공 무효화, 버프 지속시간 3초, 3초간 공격력 50% 하락. 회피 2-2-2-2, 회피로 피할 수 있는 무공 무효화, 버프 지속시간 3초, 3초간 공격력 50% 하락. 호신강기 3-2-3-2-3-2-3, 호신강기로 튕겨낼 수 있는 무공 무효화, 버프 지속시간 3초, 3초간 공격력 50% 하락. 모든 무공은 위막기, 회피, 호신강기로 무효화되는 3가지 부류로 나뉜다. 또 막기, 회피, 호신강기는 상성관계가 존재하는데 막기, 회피, 호신강기, 막기. 막기 콤보로 무효화 버프를 발동 시 회피로 막을 수 있는 무공 적중 시에는 1.5배의 추가 타격치가 가해진다.
이유는 피해야 되는데 막았기 때문이다. 무공. 삼공무협은 게임 내에 총 200여 종류의 무공이 존재한다. 플레이어는 200여 종류의 무공 중 단 4종류의 무공만 배울 수 있는데 4개의 무공 조합으로 전투와 사냥을 해야 한다. 단지의 스탯을 240포인트 이상이 되면 무공 습득 보너스를 부여받아 8개의 무공을 운용할 수 있다. 그리고 200여 종류의 무공 중 경공, 이동특화, 무공은 단 4가지로 한정되는데 같은 종류는 중복해서 배울 수는 없다. 순간이동, 점프, 빠른 달리기, 지그재그 달리기, 무공은 각각 10단계로 레벨이 나뉘어져 있다. 또 경공은 각각 옵션이 붙는다. 순간이동의 경우 장애물을 통과하고 지그재그 달리기는 회피 확률이 높아지는 등. 예의 순간이동 경공 레벨 1. 일정 거리를 순간이동하고 딜레이가 40에서 60초 생긴다. 순간이동 경공 레벨 2. 일정 거리를 순간이동을 딜레이 없이 2번하고 40에서 60초 딜레이가 생긴다. 순간이동 경공 레벨 10. 일정 거리를 순간이동을 딜레이 없이 10번하고 40에서 60초 딜레이가 생긴다. 단, 경공은 3초 안에 다시 쓰지 않으면 딜레이가 생기게 된다. 시시기 중첩 시스템. 시시기 중첩 시스템이란 숫바퀴를 예를 들어 A 플레이어가 B 플레이어에게 7%의 성공 확률의 숫바퀴를 시전하여 실패한다. 그럼 B 플레이어의 캐릭터 머리 위쪽에 디버프 표시와 숫자 1 표시가 노출되게 되는데 이것은 속바퀴를 한 번 실패했다는 표시임과 동시에 디버프 생성 시간 동안 약 3에서 5초 같은 계열의 속바퀴를 한 대 더 맞는다면 시전자의 속바퀴 성공 확률의 플러스 10%를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한 번 더 실패했을 시 대상 플레이어 머리 위에 디버프 표식과 숫자 2가 생성되고 디버프 생성 시간이 초기화됨을 의미하고 시전자의 속바퀴 확률의 플러스 20%의 성공 확률을 의미한다. 중첩의 최대치는 5개이다. 보수목도 이와 같은 중첩 시스템이 적용되며 레이드에 있어 시시기 중첩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엄청난 데미지를 주는 보스 몹의 무공도 무효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시시기 중첩 5스택일 때 실패를 한다면 시시기 중첩 5스택은 사라진다. 이 시스템은 한때 불소를 좋아했던 내가 불소를 하면서 영감을 얻어 고안해 내었다. 게임을 사랑하고 개발하는 모든 선배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공격력, 체력, 공격 속도 밸런스 1레벨 체형 1의 캐릭터 플러스 0연습용 목검 공격력을 25p 체력을 1500p 공격 속도 S 1타 버프 X 300레벨 체형 1의 캐릭터 플러스 8연습용 목검 공격력을 380p 체력을 82만 p 공격 속도 S 3타 버프 X 1레벨 타격형 몬스터 1레벨의 여러 몬스터 감안
공격력의 40에서 80p 체력의 800에서 2400p 공격속도의 S1에서 샀다. 450레벨 타격형 몬스터 450레벨의 여러 몬스터 감안 공격력의 450에서 800p 체력의 45만에서 70만 p 공격속도의 S3에서 6다. 450레벨 마법형 몬스터 450레벨의 여러 몬스터 감안 공격력의 6000에서 12000p 체력의 25만에서 50만 p 공격속도 물리 S3 샀다. 무공 10S1 있다. 보스 몬스터 최대 보스 제외 공격력의 물리 1200에서 2400p 무공 25만에서 150만 p 체력의 4380만에서 34억 5천만 p 공격속도 물리 S2에서 6다. 무공 10S1에서 3다. 이 300레벨의 두 캐릭터가 3초당 피특이 2400이라고 가정하면 약 2분 정도 동안 평타로 서로 공격을 하면 늦게 공격한 캐릭터가 사망한다. 무공 사용 시 그 시간은 단축된다. 무공의 레벨업 무공은 10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본 게임은 무공 레벨업이 조금 특이하다. 무공을 배우기 위해서는 상점에서 무공서를 구입하거나 사냥을 통해서 무공서를 획득하여 배우는 방식인데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는 같은 이름의 무공서를 하나 더 획득하여 중복해서 배워야 한다. A의 무공서 5를 플레이어가 획득하여 더블클릭으로 배웠다고 가정하면 2레벨로 올리기 위해서는 A의 무공서 5를 하나 더 획득하여 중복해서 배워야 2레벨로 확률 30%적으로 레벨을 올릴 수 있다. 단 8레벨부터는 확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페널티가 있다. 실패 시에는 무공서만이 증발된다. 그리고 8레벨부터는 7%의 확률로 무공 시전 시 재사용 시간이 초기화되는 보너스를 부여받는다. 9레벨 8%, 10레벨 9%. 인챈트 비법서의 종류 장인의 무기 강화 비법서 플러스 1 플러스 3 무기 강화 비법서 플러스 1 낡은 무기 강화 비법서 마이너스 1 장인의 방어구 강화 비법서 플러스 1 플러스 3 방어구 강화 비법서 플러스 1 낡은 방어구 강화 비법서 마이너스 1 신체 강화 비법서 플러스 1 저주받은 신체 비법서 마이너스 1 무기의 안전 인챈트는 플러스 6이고 방어구는 플러스 4이다. 무기 인챈트가 플러스 8이 되면 검각 및 검기 콤보 시 이펙트 발동 확률은 플러스 8무기 7% 플러스 2%가 되고 플러스 9무기 7% 플러스 4% 플러스 10무기 7% 플러스 6%가 되는 고인챈트 보너스가 부여된다. 방어구는 고유 옵션이 기보를 제외하면 방어와 체력 회복이 전부이다. 플러스 1이 인챈트 되면 방어는 방어구의 고유 옵션에 플러스 1이 되는 방식인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체력 회복이라는 옵션이다. 방어구의 기본 체력 회복이 플러스 15라고 가정한다면
플러스 1이 인챈트 되면 방어구 고유 체력 회복이 플러스 15이므로 고유 체력만큼 플러스 된다. 즉, 플러스 한 방어구 고유 체력 회복 15 더하기 15, 플러스 두 방어구 고유 체력 회복 15 더하기 15 플러스 15, 플러스 세 방어구 고유 체력 회복 15 더하기 15 플러스 15 플러스 15가 되는 방식이다. 문파. 적정 레벨이 되면 문파를 창설하거나 문파에 가입할 수 있다. 문파를 구분하는 방법은 캐릭터의 아이디 앞에 문파의 고유 문장이 있는데 이 고유 문장은 홈페이지에서 캐시로만 구매 가능하다. 여러 가지 리스트 중 문파장이 문장을 선택하여 구매를 하였을 경우 그 문장은 솔드 아웃되며 다른 문파가 갖지 못한다. 문파전쟁, 공성전 등에서 문파 NPC에게서 파는 깃발이라는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다. 이는 망토를 대신하여 착용 가능한데 문파원 중 1인이 착용하였을 때 0.6%의 공격력 증가와 0.6%의 치명타 효과가 부여된다. 모든 문파원이 방어구인 망토를 포기하고 깃발을 착용한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던전. 던전은 각각의 영지마다 일반 던전이 존재한다. 특수한 던전은 특정 영지에 있다. 백두산, 한라산 등이 특정 지역이다. 운기조식. 운기조식은 컨트롤 키로 시전이 가능하며 체력 회복, 피틱, 속도 향상과 내공 회복 속도 향상은 물론 무공 재사용 대기 시간까지 빠르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또 무협 만화나 무협지에서처럼 가부좌를 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 게임에서는 1어선 상태로 자신의 체형에 맞게 몸 전체의 아우라가 피어오르며 운기조식을 하는 모션이다. 스킨을 사용하면 더욱 멋진 운기조식을 시전할 수 있다. 그리고 운기조식 중 움직이거나 공격을 받거나 혹은 공격을 하게 되면 운기조식은 즉각 중지되고 그렇지 않다면 계속된다. 또 운기조식 중에 하나여 자신의 레벨보다 50레벨 이하인 몬스터는 일정 거리 오다 다시 돌아간다. 운기조식의 딜레이 시간은 180초로 치열한 전투 상황이라면 매우 긴 시간이다. 기보. 기보는 한 서버에 12개만이 존재하는 전설의 아이템이다. 권갑, 검, 도, 단도, 방패, 창, 월도, 갑옷, 부채, 궁, 도끼, 지팡이. 이 기본은 상당한 공격력 혹은 방어력과 옵션을 갖는다. 그런 만큼 관리가 꽤 힘든 편인데 만약 보스몬스터인 12지신 중 한 보스몬스터를 죽여 기보를 획득했다면 해당 기보를 가진 보스몬스터는 더 이상 리젠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보를 획득한 플레이어는 기보를 남에게 줄 수도 없고 판매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보를 획득한 플레이어는 몬스터나 플레이어에게 캐릭터가 사망하면 무조건적으로 해당 기보는 증발하고 해당 12지 신보스 몬스터는 즉시 리젠된다.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는 기보 하나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회사에서 적당한 성향에 반하여 아이템과 짝지어준다.
기본은 인챈트가 불가고 1개 이상 가질 수 없다. 기완 플레이어가 사냥 혹은 전투를 벌이다가 위급한 상황이 되면 가까운 마을로 즉시 순간 이동되는 주문서이다. 귀환 주문서는 10초 동안 공격을 받지 않거나 공격을 하지 않아야 즉시 귀환이 가능해진다. 귀환 주문서는 상점을 이용하여 구매하거나 몬스터 드랍으로 획득 가능하다. 귀환 주문서는 방어구 강화 비법서의 가격의 2분의 1 정도로 고가로 판매된다. 간혹 몬스터에게서 진귀한 귀환 주문서가 아주 드물게 드랍되는데 공격을 받거나 공격을 하는 도중에도 즉시 귀환이 가능하다. 플레이어 간에 상당한 가격에 거래될 것이다. 공성전 공성전은 두 가지로 나뉜다. 국가 간의 국지전과 내전인 영지전. 국지전은 한 달에 한 번 실시되고 영지전은 2주에 한 번 실시된다. 공성전이 시작되면 해당 문파는 귀환 주문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예의 수성 문파원이 어렵게 간 던전에서 사냥을 하고 있는데 공성이 시작된 것을 알지만 던전을 나가기 너무 아까워서 시간 맞춰 가려고 했다. 그러나 공성은 시작되고 귀환은 안 되고 걸어서 가게 됐는데 수성 문파원들은 성문을 닫고 진영을 갖추고 있었다. 사냥 갔던 문파원은 꼭 필요한 플레이어라 성문을 열지 않을 수가 없다. 이유는 귀환이 안 되기 때문에 걸어서 가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눈치챈 공성 문파원들은 그에게 정찰병을 보냈고 다른 핵심 공성 문파원들은 성문 가까운데 매복삽을 이용해 매복해 있었다. 거의 대부분이 사냥을 갔다가 돌아오던 수성 문파원은 정찰병을 단방에 없애고 복구하는데 수성 문파장은 성문을 열었다. 성문이 열고 닫는 데는 1분이라는 딜레이가 있다. 성문이 열림과 동시에 매복해 있던 공성문 파원들은 일제히 매복을 풀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들의 운명은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공성씨 캐릭터가 사망하게 되면 부활은 하되 공성이 끝날 때까지 몬스터를 제외하고 타 플레이어 간의 PVP가 불가하다. 또 공성 문파장, 관부들은 해당 NPC에게 구조물을 구매해야만 공성이 가능하다. 구조물은 정찰탑, 막사, 장군막사, 보급막사 등등이 있는데 개인머니로는 매우 고가이다. 공성시 1개 이상의 구조물이 해당 공성 진영에 건축되어야만 시작된다. 건축물은 문파장, 관부들이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 건설할 수 있다. 공성시 문파원들에게 버프 효과가 있다. 또 구조물은 문파원이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딜레이는 2에서 5분 정도이다. 철거 도중 공격을 받으면 딜레이는 종료되고 구조물이 모두 부서지면 공성에 패배하게 됨은 물로 100% 환불 가능한 구조물을 되팔 수 없어 금전적 피해가 불가피하다. 수성 문파는 적의 구조물을 모두 파괴하면 승리하게 됨은 물론 구조물의 가격의 약 70%를 금전적으로 이익을 보게 된다. 공성 문파는 성 안에 해당 장소의 적보다 많은 인원이 20분 동안 주둔해 있으면 승리하고 또는 수성 문파원들을 모두 죽이면 승리하게 된다. 용병
용병은 공성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소환수라고 보면 된다. 퀘스트 중 서브 퀘스트, 나라 퀘스트를 단계별로 수행하면 각자 캐릭터의 나라에서 직위가 오르게 된다. 각 나라의 직급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호칭이 다르기 때문에 본문에서 제외한다. 서브 퀘스트, 나라 퀘스트를 완료하면 직급이 오르고 동시에 용병을 고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포인트의 개수가 증가한다. 최대치는 30포인트이며 이 포인트를 사용하여 각 나라의 용병을 대여할 수 있다. 창병, 활병, 검사, 방패병, 사다리병, 기마병, 거인 등 각각 용병들은 포인트 가격이 다르다. 또 공성시 용병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서브퀘에 앞서 사냥을 통해 용병 활성화 카드, 완제품, 용병 활성화 카드 조각 1, 2, 3을 획득하여 활성화해야만 해당 용병을 고용할 수 있다. 문파장은 마지막 서브 퀘스트를 완료하면 시크릿 퀘스트가 바로 활성화된다. 이 퀘스트를 완료한 문파장만 30포인트를 더 받아 총 60포인트를 받게 된다. 이 용병들의 체력은 상당하며 공성시 요긴하게 잘만 이용한다면 공성전에 있어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없이 많은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재미도 있다. 공성시 용병을 활용하는 방법은 공성시에만 펼칠 수 있는 용병 지도 창이 있다. 지형이 보여지고 용병이 서 있는 곳이 표시된다. 그리고 지도 밑에 클릭 버튼에는 용병들이 서 있는 대열을 서너 개 정도 선택할 수 있는 모드 형태의 버튼이 있다. 용병 지도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플레이어의 캐릭터를 따라다니며 일정한 대형을 갖추며 공격하지만 용병 지도의 플레이어가 마우스 드래그로 동선을 그어 어택을 하면 그 동선에 맞게 이동하며 적을 만나면 공격한다. 만약 제가 공성문파장이라면 문파원 모두 사다리 병들만을 고용하게 해서 성 외벽 사방에 분포시켜 돌진하게 하고 문파원들은 성 외벽에 걸쳐진 사다리를 이용하여 성 외벽으로 침투할 것이다. 이 전략은 어디까지나 수성 문파보다 강할 때 쓰는 전략이라고 보면 된다. 몬스터 부류는 인간형, 동물형, 식물형, 악귀, 곤충형 등. 보스몬스터 마교의 교주, 마교의 대장로, 마교의 8명의 장로, 현무, 주작, 백호, 청룡, 4대 천왕, 12지신, 십장생, 대왕도깨비, 불로초 소환수, 구미호, 마녀 등등. 동양의 요괴 검색 후 참고하고 상상력을 더해 창작해낸다. 퀘스트. 본 게임의 퀘스트는 3가지 종류가 있다. 메인 퀘스트, 서브 퀘스트, 시크릿 퀘스트. 메인 퀘스트는 총 12개이며 꽤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 12개의 경지가 있는데 경지 도달 시 활성화되는 퀘스트를 완료해야만 해당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서브 퀘스트, 서브 퀘스트는 각 나라의 궁으로 찾아가서 퀘스트를 부여받아야 하며 퀘스트를 순차적으로 완료하면 해당 나라의 직위가 오르게 되는데 직위마다 공선 전시 용병을 고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얻게 된다. 포인트는 최대가 30개이며 각각의 용병마다 고용할 수 있는 포인트의 값이 다르다. 자세한 사항은 용병편에서. 시크릿 퀘스트, 시크릿 퀘스트는 필드 사냥을 하다가 영물을 만나거나 신물을 만나면 발동되는 퀘스트로 난이도가 상당하다 하지만 보상 또한 상당하다. 무공열람 시스템. 다 게임의 랭킹 목록과 비슷하다. 하지만 해당 NPC, 거의 술주정뱅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야기꾼에게 플레이어가 말을 걸면 목록창이 열리게 된다. 1위에서 100위까지의 목록이 나오고 검색창도 나온다. 목록에는 아이디와 레벨이 보여지고 해당 캐릭터의 캐릭터 생성 때의 얼굴이 보여진다. 여기서 열람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300철전, 삼국시대 화폐 조사를 내겠냐는 창이 뜬다. 얘를 누르게 되면 해당 캐릭터의 무공 4개, 착용 무기 등이 보여진다. 열람을 하는 이유는 무공 트리를 배워 사냥과 전투에 활용하려는 것일 수도 있고 해당 플레이어를 공략하기 위함일 수도 있다. 300철전의 수수료를 뗀 일부는 해당 플레이어에게 돌아가게 된다. 약 10%. NPC 옆에는 항상 고렙으로 보이는 NPC가 있는데 이야기꾼 NPC를 죽일 듯이 나무란다. 이유는 자기의 정보를 떠들고 다닌다. 이야기꾼 NPC는 죄송하다며 이야기를 들려주고 받은 돈이라면 술이라도 사 먹으라 며 건네는 모션이다. PVP 시스템. PK창을 열면 혈흔이라는 탭이 있다. 혈흔은 자신이 PVP로 캐릭터를 죽이면 해당 유저에게 승리하였다는 증표로 해당 유저의 아이디가 적힌 혈흔 목록이 생성된다. 혈흔 001, 100cccc의 혈흔 020, 100. 본 게임에서는 캐릭터가 캐릭터를 죽이면 사망 캐릭터는 아이템을 드랍하지 않지만 혈흔을 1개 주게 된다. 혈흔의 옵션은 자신의 캐릭터를 죽인 캐릭터에게 다시 한 번 죽게 되면 보찜, 인벤토리의 아이템 중 무작위로 0.2%의 확률로 드랍되게 된다. 0.2%의 확률은 혈흔을 1개 주었을 때의 확률이다. 혈흔 1개 0.2%, 혈흔 20개 4%, 혈흔 50개 10%, 혈흔 100개 20%. 고발 시스템 타 플레이어가 이유 없이 공격을 하거나 사냥에 방해를 하면 해당 관하의 NPC에게 고발을 하면 된다. 고발비는 500철전, 삼국시대 화폐 조사, 이곳 고장 플레이어의 고발수, 회사에서 정해놓은 수가 쌓이면 추적 시스템이 발동되어 벽보에 연못파기가 붙게 된다. 연못파기는 고장 플레이어의 캐릭터 얼굴과 레벨, 무공, 아이디 등이 기록된다. 고발 플레이어는 중복해서 고발할 수 없다. 추적 시스템, 현상금 사냥꾼.
벽보에 용모파기가 붙은 캐릭터는 레벨, 습득 무공, 아이디 등을 다른 플레이어가 볼 수 있는데 다른 플레이어는 용모파기에 꽂은 플레이어를 클릭하여 추적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자 중 무작위로 10명의 플레이어를 추첨하여 추적자가 된다. 신청자가 30명이 넘지 않으면 추적 시스템은 발동되지 않는다. 선정된 10명의 플레이어는 용모파기에 꽂은 플레이어를 찾아다니며 PVP를 할 것이고 여기서 꽂은 플레이어는 아주 조심해야 한다. 이유는 추적자에게 죽임을 당하면 20%의 확률로 보찜, 인벤토리에 아이템이 무작위로 드랍되기 때문이다. 이펙트 발동 경지 중 고수 반열에 들어서면 초식 콤보 3, 2, 1, 3, 2, 1을 연속해서 사용하면 7%의 확률로 검기라는 이펙트가 발동되는데 공격력의 250%의 추가 대미를 입히게 된다. 또 고수 반열을 넘어 절정의 반열에 들어서면 검기가 검강으로 바뀌게 된다. 검강도 7%의 확률로 이펙트가 발동되는데 250%에서 최대 500%의 추가 데미지를 입히게 된다. 아이템 제작본 삼국무협은 대부분의 장비를 사냥을 통해 여러 종류, 그렇게 많지 않은 종류의 재료를 획득하여 제작하여 사용하게 된다. 섞지 않는 고목나무, 만년한 철, 옥, 진주, 금, 은, 철, 동, 스댕 등 제작은 아이템의 재료를 모두 획득했다고 해서 제작 시 100%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제작 시 성공 확률은 20에서 40%의 확률이다. 아주 가끔 몬스터에게서 완제품의 장비가 드랍되는데 이것은 속성이 붙은 아이템이다. 이것은 아주 드물게 드랍된다. 드랍 확률 좀 올려달라고 게시판에 도배가 될 정도이다. 호감도 시스템 호감도 시스템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은 운기조식 퀄리티, 캐릭터 정지 상태 스킨, 천하제일 대전이 있다. 운기조식, 총 12개의 경지가 존재하는데 운기조식 운영 중 몸 전체에 피어오르는 아우라의 색이 경지마다 다르게 보여진다. 캐릭터 정지 상태 스킨, 전투에는 아무 영향이 없지만 과금으로 여러 가지의 스킨 중 마음에 드는 스킨을 구매하여 적용시키면 정지 상태 시 재미있는 행동을 하거나 멋있는 폼을 잡는 등 타 플레이어에게 하여금 캐릭터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다. 천하제일 대전, 각각의 무기마다 대전 종목이 나뉜다. 예일 천하제일검, 천하제일도, 천하제일공 등 주기별로 토너먼트로 열리게 되며 1등은 천하제일로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데 추가 공격력이나 방어력 등 보너스를 부여받는다. 본 게임은 칭호는 천하제일대전으로 얻는 칭호 외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2등, 10등까지도 각각의 칭호를 얻는데 이름은 다양하다. 예일, 쾌살기형 등 이름은 제작자분들이 지으시면 된다. 말 탑승 본 게임은 이동 속도가 4개의 체형 모두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특정 아이템을 사용하거나 버프를 이용하면 약간의 이동 속도가 붙긴 하지만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
말은 필드 전체의 몬스터와 같이 리젠되며 티어는 1에서 5티어로 나뉘게 된다. 각 티어마다 체력이 다르고 이동 속도 또한 다르다. 플레이어가 각 마을의 상점에서 건초를 살 수 있는데 필드에 리젠된 말에게 건초를 먹이면 말을 탑승할 수 있다. 말을 탄 플레이어는 이동 속도가 2배가량 빨라지게 된다. 말을 타서 해당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때 유용하게 쓰인다. 건초의 가격은 게임머니로 꽤 비싼 편에 속한다. 탑승한 말은 체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격을 당해 체력이 모두 소진되면 죽게 되어 탑승이 해제된다. 또 플레이어가 말을 탑승한 상태에서 무공을 쓰게 되면 막대한 내공 피해로 탑승이 해제된다. 스파운제 본 게임은 하루 3시간으로 사용시간이 제한된다. 단 사용하지 않은 시간은 누적되고 주말이 지나면 누적된 시간은 초기화된다. 주말은 사용 시간이 5시간으로 평일보다 2시간 연장되어 추가된다. 밤 12시마다 사용 시간은 생성된다. 여기서 주말이라고 함은 진짜 주말이 아니라 금요일과 토요일이라고 보면 된다. 또 홈페이지에 자신의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자신이 휴무를 등록을 하면 일주일 입원에 한해 조정 가능하다. PC방 혜택, PC방 이용 시 사용시간 소모는 되지 않는다. 작업장이나 오토 사용을 최소화하고 직장인들을 우대하며 시간이 없는 직장인들의 초조함을 덜어준다. 과금 월정액료 13,000원. 신규 계정은 7일간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문파 문장 3,000원 3,500원. 문파를 만들고 문파 문장을 만들려면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해야만 문파의 문장을 달 수 있다. 스탯 초기화 10,000원. 캐릭터 모션 스킨 2,200원 9,500원 누적 포인트 복구 3,000원. 체형. 체형은 1에서 4종류로 각각 경지도 달 시 추가되는 옵션이 다르다. 체형 1. 뚱뚱한 모습 3초당 체력 회복 300p 레벨업당 1500p 100p 경지도 달 시 추가 스탯을 힘 플러스 5 근력 플러스 10 방어력 플러스 2% 체력 플러스 29,000에서 31,000p 추가 스탯 외의 스탯은 플러스 1이 오르게 된다. 체형 2. 건장한 체격의 모습 3초당 체력 회복 200p 레벨업당 1300p 100p 경지도 달 시 추가 스탯을 힘 플러스 10 근력 플러스 5 추가 타격치 플러스 2% 체력 플러스 25,000에서 27,000p 추가 스탯 외의 스탯은 플러스 1이 오르게 된다. 체형 3. 마법사 체형의 모습 3초당 체력 회복 100p 레벨업당 1100p 100p 경지도 달 시 추가 스탯 의치에 플러스 10 지능 플러스 5 마법 공격력 플러스 2% 체력 플러스 20,000에서 21,000p 추가 스탯 외의 스탯은 플러스 1이 오르게 된다. 체형 4. 암살자 체형의 모습 초당 체력 회복 150p 레벨업당 1200p 100p
경지도달 시 추가 스탯 민첩 플러스 10 힘 플러스 5 공격 속도 플러스 2% 치명타 플러스 1% 체력 플러스 22,000에서 23,000p 추가 스탯 외의 스탯은 플러스 1이 오르게 된다. 면역 포인트 물리 공격 누적 120억 p 각각 구간마다 물리 공격력 보너스 3%, 6%, 9%, 12%, 15% 물리 데미지 누적 80억 p 각각 구간마다 물리 방어력 보너스 3%, 6%, 9%, 12%, 15% 독 데미지 누적 150억 p 각각 구간마다 독 계열 마법 방어 보너스 3%, 6%, 9%, 12%, 15% 금등 누적 포인트는 캐릭터가 사망하면 초기화된다. 최대치가 존재하며 각각 6구간마다 3%, 6%, 9%, 12%, 15%의 각각의 추가 보너스를 얻을 수 있다. 누적 포인트는 몬스터에 한하여 누적된다. 캐릭터 사망 시 일정 금액의 캐시를 이용하여 회복할 수 있는데 약 70%밖에 회복할 수 없다. PVP 시 사망했을 경우 급히 누적 포인트를 회복해야 하는 플레이어는 일정 금액의 캐시를 결제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몬스터의 게임머니 드랍량 몬스터 레벨 철전 1에서 11에서 25, 10에서 35에서 175, 50에서 90, 30에서 325, 120에서 150, 125에서 420, 170에서 200, 150에서 500, 200에서 250, 0에서 650, 250에서 300, 0에서 700, 300에서 350, 350에서 1200, 350에서 400, 300에서 900, 400에서 500, 480에서 1300, 500에서 600, 850에서 1500 줌보스 8만에서 24만 보스 30만에서 98만 위 해당 레벨의 게임머니 드랍량은 대략적인 것으로 조정 가능하다. 수익 모델 월 정액 PC방 가맹비 스탯 초기화 캐릭터 모션 스킨 문파 문장 면역 포인트 복구 사망 시 흑백 화면 위 광고 캐릭터 사망 시 흑백으로 화면이 바뀌는데 이때 중앙에는 다시 하기, 종료, 취소 버튼이 있는 메뉴창이 뜨고 오른쪽 하단에는 축구 중계 중 광고되는 방식과 비슷하게 광고 영상을 볼 수 있게 한다. 내복삽 내복삽은 스타크래프트의 버러우와 같은 기능을 갖는다. 각 마을의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간혹 몬스터에게서 드랍되기도 한다. 내복삽은 소모템인데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높은 편이어서 구매하는 데 있어 손떨림 증세가 있을 수 있다. 내복삽을 이용하여 매복하여 수많은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A 플레이어는 경공을 종류별로 3개, 모두 7단계, 모두 배웠다고 하자. 나머지 문파원은 한 지역에 20여 명이 매복삽을 사용하여 매복해 있다.
경공을 3개 배운 플레이어 는적 문파원, 거의 무적을 살살 약 올리며 사냥을 방해한다. 추격하는 적 문파원, 도망가는 A 플레이어. 적 문파원은 경공 1개밖에 배우지 않았다. 하지만 10단계라 10번을 쓸 수 있어 자신 있게 따라갔다. 킬각이다. 하지만 어느 지점에 들어서자 매복해 있던 문파원 20여 명이 툭툭툭 동시다발적으로 튀어오르는 게 아닌가. 10단계 경공이라 다시 되돌아가려고 경공을 이용하여 도망가는데 매복을 했던 문파원이 튀어오르는 것 때문에 미처 보지 못했던 A 플레이어는 적 문파원이 가려고 했던 길목에 먼저 가서 땅을 후려치며 거대한 장벽을 만드는 게 아닌가. 한계남은 무공을 이 장벽을 만들어 도망가지 못하게 한 것이다. 21의 싸움이 시작된다. 여기서 정문파원은 순간이동 경공을 안 배운 것을 후회했다. 내복 PK, 내피가 성행할 듯 하다.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게임 내에 존재하는데 각각의 속성에 맞는 몬스터들이 강세와 약세가 보여진다. 무공 시전 시스템 타겟팅 시전 논 타겟팅 시전 광역 시전 등이 있다. 무공은 즉시 시전과 카운터 시전이 있다. 또 리그 오브 레전드의 무공 시전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속성 캐릭터마다 고유의 속성을 지닐 수 있다. 속성은 월, 달, 화, 불, 수, 물, 목, 나무, 금, 쇠, 토, 흙, 일, 각 경지마다 한 포인트만이 존재하며 경지 도달 시 신중하게 올려야 한다. 상성 몬스터 캐릭터의 추가 데미지와 추가 방어 보너스가 주어진다. 퓨전 무협 판타지 소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회원가입을 한다. 다운로드 카테고리로 가서 클라이언트를 다운받는다. 다운이 완료되면 클라이언트를 실행하여 설치를 하고 업데이팅을 한다. 그러는 동안 무공 정보와 퀘스트 정보, 노하우 등을 살펴본다. 업데이팅이 끝났다. 나는 기대되는 마음으로 삼국무협을 실행시킨다. 컴퓨터가 고물인가? 암전 상태가 오래간다. 북소리와 고구려, 백제, 신라의 대표 전통악기로 연주되는 힘이 넘치고 긴장감 있는 음악이 나온다. 화면 밝아오며 3명의 장수들이 보이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의 화려하고 고급진 갑옷을 각각 입고 있다. 로딩이 되며 웹툰 형식으로 3명의 장수를 소개하는 간략하게 스토리 있음 보여진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치는 창이 뜨는데 빠른 속도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입장한다. 서버 선택하는 버튼이 있는데 초기라 서버 1개밖에 없다. 서버 이름은 정해. 서버를 클릭하여 들어가면 고구려, 백제, 신라를 선택하는 창이 뜨는데 각 나라의 대표 깃발이 그려져 있다. 나는 비담이라는 캐릭터를 좋아하여 신라를 택했다. 이에
네 개의 체형이 보인다. 한 명은 뚱뚱한 모습이고 또 한 명은 딱 벌어진 어깨의 건장한 체형이다. 그리고 날씬하지만 잔 근육들이 보이는 체형이 있고 책을 많이 볼 것 같은 체형이 있다. 한 개의 체형을 클릭하자 체형의 옵션들이 간략하게 보여진다. 나는 초반이라 뚱뚱하고 방어가 높은 캐릭터를 선택했다. 이유는 높은 방어력으로 안정적으로 사냥을 하며 돈을 모아 장비를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네 개의 체형 밑에는 텍스트를 입력하는 창이 있고 결정이라는 버튼이 보여지는데 이것은 캐릭터 명을 정하는 입력창 같다. 캐릭터 명을 생각해둔 것이 없어 한참을 생각하다. 비담을 쓰고 결정 버튼을 눌렀다. 웬걸, 비담은 사용할 수 없는 아이디라고 뜬다. 할 수 없이 다른 것을 정했다. 천하제 일검 긴장되는 마음으로 결정 버튼을 눌렀다. 다행히 이미 사용 중이라는 멘트 없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다. 맞다. 난 검을 사용하지 않고 돌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뚱뚱한 체형의 검이라. 아무튼 아이디의 퀄리티가 높으니 바꾸지 않기로 했다. 다음 페이지는 얼굴의 세부 정보가 보여진다. 눈, 코, 입, 턱선, 머리 스타일. 특이한 것은 수염인데 굉장히 다양했다. 우와, 얌생이 수염까지. 재미로 하고 싶었지만 서버 초기라 수염은 바꿀 수 없을 것 같아 멋있는 수염을 하기로 했다. 눈, 코, 입, 턱선과 헤어스타일. 수염을 정하고 입장 버튼을 눌렀다. 다시 잔잔해졌던 음악이 박진감 넘치는 음악으로 바뀌더니 신라. 내가 정한 웅장 한 성문이 나무의 마찰음을 내며 열리는 게 아닌가. 드디어 시작이구나. 나의 마음도 함께 열렸다. 그래픽이 엄청나다. 신라의 전통음악과 애니메이션, 선택한 각 나라마다 다르다. 이 보여진다. 한참을 구경하다가 얼른 게임을 플레이해보고 싶은 마음에 스킵 버튼을 눌러버렸다. 아쉽긴 하지만. 페이드인되며 캐릭터 보여진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데 모션이 보여진다. 팔을 니은 자로 하여 힘을 줘보며 다른 팔로 자신의 알통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까딱거린다. 왠지 모르게 귀엽게 느껴진다. 캐릭터를 구경하다 인터페이스 한쪽 귀퉁이에 물음표 모양을 클릭하라는 튜토리얼 알람을 보지 못하였다. 튜토리얼 버튼을 누르니 조작법이 나온다. 캐릭터 움직임, 공격, 무공 시전 방법 등. 나는 사이트에서 매뉴얼을 숙지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스킵했다. 캐릭터를 움직여 이곳저곳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무기상도 보이고 갑옷 상인도 보이고 여러 NPC들이 보여진다. 내 게임 경력이 16년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마을 밖 사냥터로 나갔다. 설레는 마음으로 약해 보이는 들깨를 일반 공격으로 타격을 했는데 웬걸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흑백으로 화면이 바뀌며 캐릭터가 사망하셨습니다. 나는 멘트와 메뉴창
확인해보니 맨주먹의 0레벨, 체력 1, 인터페이스에 빨간색 바가 꽉 차 있어 피가 어느 정도 될 줄 알았는데 체력이 1이라니. 다시 하기를 클릭하여 마을로 돌아갔다. 인터페이스를 잘 살펴보니 퀘스트 버튼이 반짝인다. 클릭해보니 활성화되지 않은 여러 개의 경지들이 쭉 있고 설명창이 뜬다. 신라 성 내부에 있는 백부장을 찾아가라는. 나는 캐릭터를 이동하기 시작했다. 백부장을 만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대충 이런 말들을 한다. 현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갸륵하구나. 내가 젊었을 때도 너와 같은 패기가 있었지. 좋다. 너를 받아주도록 하겠다. 훈련은 혹독하고 힘들 것이다. 따라오너라. 뭐지? 난 아무 멘트도 하지 않았는데 일단 따라가 보기로 했다. 무기창고, 여러 가지 무기가 가득 차 있다. 단상에 보이는 삼국무협 게임에 설정된 무기들의 종류가 보여진다. 고급진 무기부터 목검까지. 또 말한다. 마음에 드는 무기를 마음껏 골라보거라. 내 젊을 때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아낌없이 주고 싶어서 그러니 부담 없이 골라보거라 하며 잠시 쉬는가 싶더니 한마디 더한다. 나라의 무인은 백성을 위해 검을 뽑아야 하는 법은 꼭 명심하게. 예지 멋있어 보인다. 나는 용이 수놓아진 반월도를 클릭하였다. 나 때는 말이야. 목도를 집어 보이며 나무로 만든 목도를 가지고 피나는 수행을 했지. 이것을 자네에게 선물하도록 하지. 나는 얼른 취소하고 고급져 보이는 보검을 클릭하였다. 나 때는 말이야. 목검을 집어 보이며 나무로 만든 목검을 가지고 피나는 수행을 했지. 이것을 자네에게 선물하도록 하지. 내 이럴 줄 알았지. 다시 취소를 하고 목도를 받기로 했다. 끝까지 하는 말이 피나는 수행은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기회를 주지. 얄미운 NPC지만 말은 멋지게 했다. 퀘스트 완료 버튼이 있어 클릭하니 목도를 획득하셨습니다. 라는 멘트와 함께 레벨업을 알리는 음과 효과가 나타났다. 레벨 1, 체력 1580, 내공 개수 4개. 상단 한 구석에 플러스가 있어 클릭하니 스탯 창이 열린다. 나는 한참을 고민했다. 스탯을 어떻게 가야 할지. 초반에는 힘을 50까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힘을 1개 찍었다. 그리고 보찜, 인벤토리를 활성화하여 목도를 장착하였다. 가자. 복수를 하러 가야지. 이놈의 들깨 새끼들. 나는 힘 넘치는 발걸음으로 아까 들깨에게 달려갔다. 3개의 초식을 이용하여 타격을 했다. 1 좌로 배기, 2 올려 배기, 3 내려 배기. 이에 깨갱하며 쓰러지는 들깨. 아이템도 떨어졌다. 구철전, 가죽.
나는 토글 버튼을 이용하여 아이템을 줍기 시작했다. 놔, 이놈의 들깨 새끼들, 응? 몰려드는 들깨들, 종족 인식인가 보다. 나는 얼른 마을 쪽으로 도망가기 시작했다. 쫓아오는 들깨들. 와우, 개들이 나보다 이동 속도가 빠르다. 줄어드는 피. 여긴 회복무력이 없지요. 캐릭터가 사망하셨습니다. 메뉴창 뜬다. 복수는 복수를 낳는 법. 혼자 중얼거리다가 한숨만 쉰다. 다시 시작하기를 눌러 마을로 돌아갔다.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 마을을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둘러보았다. 고급 책들이 놓여진 틀들이 보이고 앞에 왠지 모를 위험의 NPC가 보여진다. 잊고 있던 무공이란 것이 번뜩였던 것이다. 맞지, 무공이 있었지. 하아. 나는 얼른 NPC를 클릭하여 무공책의 목록들을 살펴보았다. 역시나 다 꾸진 무공밖에 안 보인다. 그래도 쪼렙이니까 하나 사기로 마음먹었다. 이름하여 오행 12열무. 오행을 행하고 12지신의 기운을 받아 피가 없는 건법. 그만큼 검이 빠르단 건가? 검이 빠르면 피가 흐르기 전에 죽어 내부에서 피가 굳어 검과 바닥에 피가 묻지 않는다고는 어떤 무협지에서 본 듯한데. 이걸로 정하자. 구매를 클릭했다. 설레는 마음으로 사냥터로 향하며 보찜, 인벤토리를 클릭하여 보찜 창을 활성화했다. 오잉? 뭐야? 아까 산 무공서가 안 보인다. 아까 분명히 샀는데. 이 영감탱이 나한테 사기를. 얼른 아까의 NPC를 찾아갔다. 말을 걸고 다시 오행 12열무를 클릭하여 구매 버튼을 눌렀는데 창이 꺼진다. 이번엔 됐겠지 하고 보찜을 열어보았다. 뭐지? 하며 자세히 살펴보니 오행 12열무 317만 철전이 아닌가. 나한테 있는 철전이라고는 아까 들깨를 잡고 9개의 철전밖에 없는데 들깨를 몇 마리나 잡아야 하는 건가 싶었다. 세상엔 공짜가 없다더니. 결국은 들깨의 복수를 포기하고 더 낮은 레벨의 몬스터를 잡기로 했다. 2시간 정도 토끼를 잡았다. 철전 55,269, 가죽 525, 축직회법, 일검백단, 무기 강화 비법서. 보찜을 열어보니 이러한 아이템을 획득했다. 확인도 안 하고 닭살을 해서일까 피로가 몰려왔지만 보찜을 여는 순간 피로가 좀 가시는 듯 했다. 축직회법. 경공인가 하는 마음으로 더블 클릭을 했다. 여러 개의 빛이 몸을 감싸더니 흡수되는 효과음이 들린다. 얼른 무공창을 활성화시켰다. 4개의 슬롯 가운데 F1의 축직회법이 활성화되어 있다. 한번 써봐야겠다. 기다려라.
들깨들. 나는 당장 들깨들에게 달려갔다. 잠깐. 눈에 들어오는 레벨 포인트. 2시간 정도 토끼 사냥을 했는데 캐릭터의 레벨은 10레벨. 저렙인데 너무 사냥 노가다게임 아닌가. 10레벨이면 무인 경지에 도달할 레벨인데? 난 황급히 경험치를 살폈는데, 헛고생했고만. 10레벨의 경험치는 0점. 경지 퀘스트를 깨야만 경험치 포인트가 시작되나 보다. 나는 퀘스트 창을 활성화하여 메인 퀘스트를 확인하였다. 무인 퀘스트가 활성화된 게 보여 클릭하니 처음 무기를 준 NPC를 찾아가 무인이 되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얼른 얄미운 NPC를 찾아갔다. 늠름해서 돌아왔구나. 역시 엄청 뿌듯해한다.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뽑았다. 감격해 눈물 흘리다 이내 훔치고는 그래, 뭐 가져온 것은 없느냐? 얼른 꺼내 보거라. 가죽이라도 줘야 하나 싶다. 나는 자네가 성장한 것만으로도 몹시 아쉬워하는 얼굴 큰 선물이네. 자세 고쳐 늠름하게 서서 그래 무사가 되고 싶다고? 나는 위의 을을 눌렀다. 호감과 함께 경지가 올랐다는 멘트가 떠올랐다. 플러스 힘5, 플러스 근력 10, 플러스 민첩성 1 플러스 지혜 1 플러스 지능 1 플러스 체력 3만. 경지에 도달하기 전 나의 캐릭터 체력은 15,700이었는데 경지 도달 보너스로 45,700이 되었고 힘 스탯 보너스로 15, 근력 10이 되었다. 힘이 15이고 목도의 데미지가 11이니까 공격력이 26밖에 되지 않네. 일단 검부터 바꿔야겠다. 기다려라. 철화제 1검이 나가신다. 벅찬 가슴을 끌어안고 더 넓은 사냥터로 달려갔다. 마이너스 한 편 끝.